폐암이나 두경부암처럼 호흡기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암들의 경우에는 독감뿐 아니라 폐렴, 구균, 코로나 백신 등을 접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코로나 백신은 지금은 많이 유행이 완화되었고 약독화되어 있긴 하지만 접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오늘도 바쁘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렇죠. 많이 쉬었으니까요. 연휴 때. 요즘 이제 10월이 됐잖아요. 이제 10월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들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을철 지나고 겨울철 오고 감기 환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쯤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우리 PD님은 접종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암 환자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암 치료 중인데도 예방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 치료 중인데 내가 암을 진단받았는데 예방접종 같은 주사를 맞으면 안 되지 않을까, 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그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당시에 폐암이나 두경부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이완되면서 굉장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또 심한 폐렴으로 진행돼서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억제되는 항암 치료 중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접종을 해야 환자가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항암 치료 시기와 접종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독감 예방 접종은 언제쯤 해야 되는 건가요? 독감은 보통 이제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봄까지도 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월경에서 시작해서 늦어도 11월 정도까지는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기 한 3, 4주 전에는 접종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1, 2주 간격으로 항암이 아주 촘촘하게 스케줄이 있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완료하시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항암 치료의 주기가 좀 긴 분들은 백혈구나 호중구 수치가 회복되는 시기를 잘 파악하셔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접종 시기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암 종류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폐암이나 두경부암처럼 호흡기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암들의 경우에는 독감뿐 아니라 폐렴, 구균, 코로나 백신 등을 접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코로나 백신은 지금은 많이 유행이 완화되었고 약독화되어 있긴 하지만 접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혈전과 관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인과 암이나 폐암 같이 혈전과 관계 있는 암들에서는 주치의와 접종을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암이나 부인과 암 중에 수술 시기에 비장을 같이 절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접종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럴 때는 그 주치료 병원의 접종 스케줄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 접종 외에는 또 다른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독감 접종 외에도 폐렴, 구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폐렴, 구균은 독감과 동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같은 날에 접종하는 것은 환자의 컨디션을 따라서 잘 조절해야 되겠고요. 폐렴, 구균의 경우에는 예전에 접종을 하였더라도 항암 치료 전후와 같이 면역이 많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접종하는 부스터 치료가 권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A형이나 B형 간염에 항체가 없는 경우로 확인이 되었다면 미리 접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이 항암 치료 전후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상포진은 사백신,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으로 미리 접종을 해두면 이후에 대상포진을 앓게 되더라도 경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문의 중에 많은 것이 백일해나 파상풍도 예방접종을 미리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리 파상풍 주사를 맞거나 백일해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백일해가 유행하는 시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위험 요인들을 낮추는 그런 노력들,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는 그런 노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독감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후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몇 가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그런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 치료약이 따로 있었지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이제 심한 감기, 또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감기,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독감, 코로나 검사를 하시고 그에 맞는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암을 지금 치료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독감에 대한 게 더 민감하거나 이런 것들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독감뿐 아니라 장염에 걸리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가족들과 같이 식사했지만 나만 열이 나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감염에 대해서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암 치료 중인 환자분이 평소에 조금이라도 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해야 될 그런 행동 같은 거라든가 수칙 같은 것도 있을까요?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항암 치료라는 약제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충분한 숙면,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운동,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환자들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PD님은 언제 접종하실까요? 저는 이제 늦어도 11월 초에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접종이 늦어지면 그만큼 항체가 생기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